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장입니다. 새벽종이 울렸습니다. 새벽종이 울렸고 새 아침이 밝아오니까 여러분들 다들 기상하십시오. 기상해서 같이 저랑 하루를 또 시작해야 하지 않겠어요? 상쾌하게, 아주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이 눈꺼풀이 잘 안 떠져. 특히 겨울이다 그러니까 더욱더 힘든 것 같습니다. 뭐 깜깜하니까 일어나기도 싫고 그냥 이불 속에 그냥 푹 그냥 푹 이불 푹 덮고 그냥 누워 있는 게 제일 좋지 뭐. 제일 좋을 거예요. 뜨끈뜨끈한 아랫목에서 뒹굴뒹굴 하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추우니까 빨리 겨울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오늘도 여러분들 즐거운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벌써. 금요일. 야, 참 빨리 간다. 벌써 지난주 같은, 벌써 한 주 금요일이 왔네. 오늘도 불타는 금요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지 아닐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라는 게 한정돼 있어요.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간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새해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짤막하게 한 5가지 정도 얘기할 테니까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자.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한다. 일을 효율적으로 이제 하려면은 맺고 끊는 것을 확실히 한다는 거예요. 맺고 끊는 걸 확실히 해야 한다. 여러 일을 한꺼번에 하면은 끝내는 일은 없고 해야 될 일만 쌓이게 되겠죠. 해야 될 일만 쌓이게 된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자는 겁니다.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자.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한다. 좀 공감됩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그 두 번째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는 거야.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 사소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정작 중요한 일에는 투자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소한 일을 처리하느라 중요한 일에 착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수라고 합니다. 하수.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하수로 간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매일 밤 하루의 시간 사용 내역을 확인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매일 밤 하루의 시간 사용하자. 이 돈의 사용처를 정리하는 가계부처럼 시간 사용 내역을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 가계부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시간 가계부. 이 시간 가계부를 써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거예요. 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계속 이제 수첩, 메모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가 쓴 것들을 쭉, 활동한 것들을 쭉 쓰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박사님도 있는데, 우리 그 박사님은 계속 뭔가 수첩에다 막 적더라고요. 이렇게 꼬박꼬박, 꼼꼼하게. 그런 걸 보면서 역시 다르구나. 시간을 상당히 알뜰하게 사용하는 거는 알 수 있죠. 네 번째는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고민하다 그럽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떻게 하면은 이 일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해 보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질문을 하는 행위가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떠올리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냥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미루지 말자. 미루지 않는다. 우리 자꾸 미루잖아, 보면은. 여러분들 영상도 꾸준히 들여야 돼. 계속 듣다 안 듣다 하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돼요. 줄기차게 제가 하는데 저기다 쫙 달아가야 돼요. 그럼 저도 맥 빠진단 말이야. 같이 해야 돼. 같이 호흡 맞춰서. 차례장이 좀 약간 독해요. 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독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 살아남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남을 거예요? 근데 미루는 습관은 그런 시간의 효율적인 관리에 매우 좋지가 않아요. 어떤 일인지 미루게 되면은 기억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 기억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날 일은 그날 바로 처리하자. 오늘 영상 반드시 듣고 댓글 달고요. 추석 댓글 달아야겠죠? 하여튼 열심히 합시다.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 가전의 양대 산맥인 삼성과 LG전자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정보기술 IT 전시회죠. CES 2023에서 각각 초연결과 고객 혁신,
초연결 고객 혁신을 통해서 이제 올해를 이끌 가전 트렌드를 이제 선보이는 것 같아요. 삼성은 초연결 시대를 대표하는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스마트싱스고요. LG전자는 그 혁신 기술을 적용한 세계 최초 4K급이죠. 이 4K급의 해상도를 자랑하는 시그니처 올레드 M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이제 제공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3을 하루 앞둔 4일날 프레스 컨퍼런스를 열어요. 그 올해를 선도할 초연결 비전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전 세계 미디어와 거래처 등 참석자 12,000명이 컨퍼런스 시작 전부터 3, 4, 5 줄을 서서 이제 기다리면서 삼성전자가 내놓은 비전을 두고 이제 토론을 이어가면서 이제 기대감을 높여가는 거죠. 기대감을 높여간다. 삼성은 초연결 경험 제공을 위해서 삼성 제품하고 스마트싱스를 중심으로 해서요. 글로벌 사물 인터넷, 그 IoT죠. 그 표준인 그 메타하고 HCA를 통해서 더 많은 그 파트너 기기들의 생태계가 확장되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양한 기기들의 연결성과 사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스마트싱스 허브로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이 처음 공개가 된 거예요. 삼성전자 그 사전 부스투어에서 만나본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은 그 손바닥만한 작은 크기로 평소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 IoT 표준인 그 메타를 지원해서 삼성전자 그 기기 외에도 뭐 구글, 뭐 아마존, 애플 등 다양한 제조사들의 스마트홈 관련 기기를 쉽게 연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 스마트싱스 앱하고 연동이 돼요. 그 사전에 사용자가 설정해 놓은 루틴에 따라서 뭐 취침, 외출 등을 설정할 수 있고 터치 방식에 따라서 2번 누르면은 내 스마트폰 위치 찾기 기능도 이제 지원해서 눈길을 끄는 거죠. 삼성전자에 앞서서 이제 그 프레스 컨퍼런스를 개최한 LG 월드 프리미어에서도 국내외 기자와 업계 관계자, 관람객 등 한 1,000여 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이제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물이 공개된 5번째 시그니처 올레드 TV, 그 LG 시그니처 올레드 M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그 청중의 박수와 함께 큰 호응을 좀 이끌어냈다고 하네요. 또 LG전자는 그 전시관 입구 밖에는 260장의 올레드 플렉시블 그 시니어지를 이어붙인 올레드 지평선, 이 지평선을 또 입구 안에는 이달 세계 최초로 공개한 무선 올레드 TV죠. LG 시그니처 올레드 M 4대를 이어붙여가지고 그 관람객을 압도하는 그런 혁신 기술을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LG도 그 CEO 그 조주환 사장이 지난 3년 많은 일들을 겪어왔는데 아주 지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답은 고객에게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모든 혁신의 시작과 끝은 고객이다. 우리는 그 혁신을 통해서 세상을 미소 짓게 할 것이라고 강조를 하는데 하여튼 조 사장이 그래요. 핵심 기술에 대한 그 투자와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한층 고도화하겠다면서 향후 그 10년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를 하는 거죠. 특히 정책에 접어든 그 TV 사업 콘텐츠 강화를 선언한 뒤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애플의 그 TV 플러스하고 협업을 암시하는 그 영상이 나와가지고 청중의 이목이 집중이 됩니다. 영상은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서 올해 여름 서비스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흥미롭습니다. LG도 잘하고 삼성도 잘하고 역시 쌍두마차야 보면은 하여튼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널리 잘 돼가지고 성장했으면 좋겠고 삼성전자가 올해 이제 반도체 그 사업의 영업이익 목표를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낮춰서 잡았습니다. 현재 글로벌 소비 위축에 따라 가지고 반도체 수요 감소로 그 주력 제품인 D램, 낸드 플래시 가격이 상당 기간 추가로 하락할 것이다. 그런 예상 추가로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산업계에 따르니까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삼성전자 DS 그 부분의 경영진이 올해 영업이익 목표치를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이제 정합니다. 절반 수준 정했고 지난해 삼성전자 DS 부분의 영업이익은 25조 4,5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5조 4,500억 정도.
올해 영업이익 목표치를 낮춰 잡은 가장 큰 원인은 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그 빙하기가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빙하기.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도 올해 1분기 그 PC DRAM 범용 제품의 고정가가 지난해 4분기보다도 한 15에서 한 20% 정도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밝혔고요. 최근에 2년간 호황기를 맞은 그 파운드리 상황 역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현재 뭐 스마트폰, PC 등에 들어가는 그 칩 수요가 감소하다 보니 이 파운드리 업체에 쇄도하던 위탁 생산 주문이 좀 줄었어요. 재작년 100%에 달한 그 세계 파운드리 공장의 평균 가동률은 지난해 4분기 86%로 떨어졌고, 이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삼성전자도 한 파운드리 수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상반기 전략을 짰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간판 반도체 기업의 실적 급감 전망에 경기 이천과 용인 화성 등 그 반도체 벨트에 속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담당자도 초비상 상태다. 초비상 상태라고 합니다. 각 지자체는 기업이 되는 그 법인이 법인 지방소득세가 올해 급감할 것으로 보고 현재 예산안을 이제 수정을 하고 있는 거 봐요. 메모리 반도체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에요, 여러분. 그 경기 수급에 따라서 한 1에서 2년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그 하반기 본격화한 하락 사이클의 양상이 좀 다르더라고. 시장에서도 언제 상승세로 도달할지 전망이 어려워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쏟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과잉 재고에다 또 러시아 전쟁, 그리고 코로나 확산 등 이 불확실성이 시장을 좀 찐누르고 있어. 아주 찐누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업체 관계자도 분명한 것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어렵지 않겠냐.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또 시장 조사 업체들의 그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은 불황의 방점이 찍혀서 불황. 불황이다. 불황. 불황의 방점을 찍겠다.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 따르니까 그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5,565억 달러야. 지난해 5,801억 달러 대비해서 4.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고, 스트리브랭 그 해외경제연구소는 그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 규모가 1,159억 달러라고 합니다. 1,159억 달러. 그 전년 대비했을 때 11.5% 정도 완전 줄어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약간 부정적인 전망의 원인은 소비 위축과 이에 따른 수급 불균형인데,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해서 소비는 점점 위축되고 있어요. 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TV나 뭐 스마트폰, 노트북 판매량이 감소하다 보니 칩 수요도 줄었고 올해도 PC 출하량은 한 5에서 10% 정도 감소를 해요. 스마트폰 출하는 크게 늘지 않을 거라는 게 업계의 이제 중론입니다. 이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이제 추가 하락할 거라는 그런 관측도 있어요. 이 반도체 전문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서 보니까 1분기에 PC용 드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전분기 대비 한 10에서 한 15% 정도 떨어질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10에서 한 15% 정도. 스트리브랭은 연간 기준 D램 평균가가 전년 대비 한 35% 정도, 그리고 낸드 플래시 평균가가 11% 정도 하락할 것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장의 관심은 회복 시점으로 쏠리고 있는데 올 상반기까지는 혹한기가 좀 이어질 거라는 그런 의견이 우세합니다. 수급 상황도 좋지만은 않고 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뭐 키옥시아 같은 이런 반도체 업체들이 지난해 4분기 공급 축소에 나섰지만은 감산 효과는 최소 한 3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이겠죠. 이 반도체 제조사뿐 아니라 유통 채널과 고객사의 재고가 쌓여 있는 것도 불만 요인이에요. 이런 탓에 삼성전자는 올해 그 반도체 영업이익 목표치를 작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는 다소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좀 나오고 있어요. 금리 인상이 이제 마무리되면은 이제 소비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겠죠. 상반기에 이제 반도체 재고가 해소되면서 이제 고객사들이 삼성전자 등에 주문을 넣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 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는 삼성의 그 감산 동참 요구가 꼽히는데 현재 세계 1위 생산업체인 삼성전자가 공급량을 크게 줄여야 수급이 좀 안정되고 이제 가격도 하락세를 좀 멈출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 삼성은 공급량 조절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최근에 보니까 글로벌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도 투자 축소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CT 글로벌 그 마켓증권에서 그런 것 같아요. 지난 3일 보고서 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하락을 해가지고 손익분기점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서 공급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감산에 적극 동참하기보다는 적자를 내지 않는 수준에서 경쟁사에 타격을 주는 전략을 쓸 것이다. 그런 목소리도 적진 않죠. 왜냐면은 뭐 살벌하게 할 것 같아요. 살벌하게 삼성전자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치킨 게임을 초타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상반기까만 해도 이제 30분 대기가 기본이었다는데 요즘에는 뭐 식당에 손님이 없다고 막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삼성전자의 그 기흥 캠퍼스 인근의 식당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뭐 경기 수원과 용인, 이천, 뭐 화성, 충북, 청주 등 이 반도체 벨트에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이 반도체 쇼크에 지금 직면했답니다. 반도체 쇼크. 지난 4일 찾은 용인, 이천, 화성 등 이 반도체 사업장 인근의 상업지구는 아주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연초에 성수기라는 말이 이제 무색할 정도로 하는데 이렇게 성과급이 대폭 깎인 이 반도체 기업 임직원들의 그 회식이나 이제 외식이죠. 이걸 자제하는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자제를 하는 것 같아요. 이천에 그 SK 하이닉스 그 본사 사거리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모 씨라는 사람이 그래요. 작년만 해도 참 점심시간이면은 직원들로 줄이 길게 이렇게 막 늘어섰는데 요즘은 가게가 텅 비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근의 부동산 관계자도 이제 폐점하는 식당이 또 늘고 있다. 그럽니다. 이 코로나도 아닌데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직원들이 주로 찾는 그 망포역 목자 골목하고 영통역의 그 부근 상권은 저녁 시간임에도 아주 조용하답니다. 썰렁하답니다. 이 반도체 불황은 이제 지방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그 본사와 공장이 있는 지자체나 지자체 그 예산과에는 아주 비상이 걸렸답니다, 지금. 올해 그 반도체 기업들의 그 납부할 그 법인 지방소득세가 지난해 그 대비했을 때 많게는 50% 정도 감소할 거랍니다. 와, 지방세가 확 떨어지네, 50%로. 이렇게 법인 지방세는 기업이 전년 실적 그 기준으로 했을 때 과세 표준의 1에서 한 2.5%를 사업장이 있는 그 지자체에 나눠서 내는 지방세인데 이 지자체 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에서 20% 돼요. 그래서 이천시는 잔뜩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해 그 2022억 상당의 그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하이닉스가 올해는 한 1,000억 정도 미만으로 세금을 낼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냥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 이천시 관계자도 그래요. 지난해 9월에 그 마련한 올해 본 예산안을 이제 백지화하고 전면 재검토 중이다. 그럽니다. 전면 재검토 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법인 지방세 소득세 중 그 반도체 그 기업의 비중이 한 50에서 한 70%에 달하는 그 수원, 용인, 이런 화성 등의 상황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한 지자체 관계자도 그럽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흔들리면은 지역의 소부장 업체들의 실적도 나빠지고 이는 또 법인 지방 소득세 감소로 이어지는 거야. 그냥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다 흔들리는 거예요. 지자체 관계자들은 진짜 문제는 내년 예산이다. 내년. 이 반도체 업황이 올해도 하향 곡선을 이어갈 전망이다 보니 올해 실적 기준으로 책정되는 내년 법인 지방 소득세가 더 줄어들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삼성과 하이닉스 투자를 놓고 지금 개미들은 고민에 빠졌어요. 연초 상승세가 이제 언제까지 이어질지 반등의 모멘텀은 언제 올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헷갈려.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다만 반도체 업종은 경기와 실적 등이 주가에 민감하게 영향을 준다는 점은 분명하죠. 삼성은 전 거래일 대비 0.69% 올라서 58,200원에 그리고 저 마감했죠. 하이닉스는 0.49% 올라서 81,1,400원에 마감을 했어요.
주가는 지난 4일 더 많이 올랐는데 삼성은 4.33, 하이닉스가 7.14% 상승했어요. 이 반가운 것은 외국인들이 이제 이들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는가 봐. 그래서 코스피가 반등한 4일과 5일 이틀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3,817억, 하이닉스 한 970억 정도를 가장 많이 사들였어요. 이 반도체 투톱의 반등은 잇따른 호재 덕분인데 정부가 반도체 등 그 세계 지원, 그 세제 지원이죠.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죠. 그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대기업은 한 최대 25% 정도, 중소기업은 35%까지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는 6조 원 가까운 세수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세제 전문조사 기관이 있는데 삼성은 4조 7,200억에서 한 7조 8천억 정도, 하이닉스는 한 1조 800에서 한 1조 8천억 정도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중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중단 검토 그리고 메모리 가격 하락에 따른 삼성의 그 감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하여튼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요. 삼성과 그 하이닉스의 그 현 주가는 지난해 그 고점 대비했을 때 각각 26%, 38%예요. 그렇다고 지금이 저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삼성은 5만 1,000원대, 하이닉스는 7만 3천 원대까지 떨어진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보니 안심하고 저가 매수 들어가기는 애매하다. 뭐 그런 지적도 하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다 전망이 엇갈려요. 보니까 뭐 NH에서는 업황이 다운사이클이라서 가격 부담이 크지 않다. 그 메모리 반도체 다운사이클은 올해 한 2, 4분기 저점 찍고 3, 4분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 반도체 주가는 업황이 6개월가량 선행되니까 연초가 반도체 업종 매수의 적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KB에서는 뭐라 하냐면 반도체 업종이 연초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다면서 2, 4분기 이후에 주목해라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부 정책 전환에 따른 세제 혜택도 기대보다 작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당장 이 반도체 경기가 위축돼 있는 만큼 이 단기적인 투자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런 설명도 있어요. 최근에 반도체 업계를 바라보는 전망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예측이지만은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업황에 따라서 이 투자하는 게 안전할 것이라고 분석을 하죠. 이 반도체 같은 자본재 산업의 경우 업황과 실적 전망에 주가가 좀 민감하고요.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면서 반도체주에 투자할 계획이라면은 증권가의 컨센서스 움직임을 기민하게 파악하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파악하다 보면은 힘들어요, 여러분. 증권사는 뭐 이렇게 뭐 내뱉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예측이 다 맞지가 않아.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감각을 키워야 돼. 안목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너무 증권사 그런 자료나 컨센에 의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뚝심 있게 아주 초심대로 하면 됩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뭐 두려울 거 없습니다. 한결같이 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길 바랍니다.